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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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뉴스 다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입니다. 취재 편의점 점주 장윤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바빴겠어요? 네, 아침부터. 네. 진이 쭉 빠져 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돈가스 변호사 우리 김정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테이블에 하나씩 올려놨습니다. 이거 캔이 있는데 좀 하나씩 잡아주시겠어요? 이게 예, 저희가 사이다를 준비했어요. 저는 협찬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네, 협찬은 아니고 협찬이야? 이 사이다를 한번 드시면 네. 오늘 그 기분을 아마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이다를 무조건 준비했습니다.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한번 나 드시죠. 좋죠, 뭐. 제로예요, 안 제로. 먹는데. 협찬도 아닌데 왜 먹어? 그러니까 그냥 제가 협찬이 줄 알았어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오늘 이 1심 선고에 따른 느낌을 이진관 판사를 우리가 사이다 판사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예. 시원하네요. 그래서 그냥 아우, 연상이 달어. 돼서 제로로 준비했는데 달다는 반응이 왔습니다. 제로 예. 좋죠. 자, 뭐 다른 얘기들 각설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했어요.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했었는데 구형량보다도 더 나온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걸 올려치기라고 한다면서요. 예.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고 이후에 중계를 끊고 법정 구속 여부를 따졌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끝난과 동시에 바로 구치소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세 분이 선고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부터 좀 해주시죠. 사이다를 안 먹으면 안 되는 날이네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국민들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억울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분노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에 야,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까지 그 불공정할 수가 있어의 표징지규현. 전혀 다르게 이런 판사만 있다면 대한민국에 억울한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판사였는데 예상했던 대로 한덕수가 자행했던 그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전부 유죄로 판결을 하면서 거기다가 법정 구속까지 딱 결정을 해주니까 예. 그야말로 이진관 부장판사만 같아라.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지규현에게도 그대로 귀속되기를 좀 바라는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남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 전에 나왔던 백대현 판사 거하고 이번 이진관 거를 합치면은 이제 윤석열, 뭐 이상민, 박성재 다 네. 유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그 판결문 아직 안 나왔고 저 읽는 걸로만 들었을 때는 느낌상으로 헌재 결정문보다 잘 썼다. 왜? 이 헌재 결정문 사실은 이제 보수적인 재판관들의 의견도 그렇죠. 반영을 해서 8대0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의 의견들을 받다 보니 어떤 뭐 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뭐 야당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약간 얼그럭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명 그 재판부가 뭐 배석까지 포함해서 뭐 대등 재판부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진관이 주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분 일관성 있고 굉장히 정합성 있게 일관되게 쭉 밀고 나간다. 그러면서 딱 가장 핵심은 전두환 내란 재판은 기준이 아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가 40년 전 그 판례 묻기 그 말은 즉 이제 그 윤석열 재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지기현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헌재 결정문보다 잘 썼다. 예. 그리고 전두환 내란 재판 판례 폐기라는 표현까지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마지막 양형 기준에서 밝히더라고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과연 어떤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사망자가 없다라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잘 짚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이다. 라는 어떤 이제 확정적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 노상원 결정에서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고라는 게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입장에서 처음 맞아요. 나왔죠. 등장을 예. 했었는데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친위 쿠데타이자 이것이 내란이고 이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대해서 예, 심지어 양형 기준과 관련된 걸 적용할 수도 없다. 방금 김남일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걸 정확히 짚은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재판들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내란 재판과 관련된 방점을 찍었죠. 예, 중요한 기준점을 지기현 만들었다. 보고 있나? 보고 있다. 똑바로 해. 윤석열 쪽에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사상자가 없다라는 예. 점을 그쵸. 들면서 나는 전두환 저 선고랑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원천 봉쇄를 그렇죠. 시켜버린 게 한 방에 예. 그 이 얘기가 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명징하고 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회로 모여든 시민 덕이다. 예. 그거 말하면서 울컥했어요. 본인이 화면 보시면 울컥하시더라고요. 보시다가 그러니까 저 보는 우리도 울컥 뭉클. 아니 나도 예. 울컥해 지금.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날 그 밤을 생각하면 예. 진짜 그날 현장에서 저도 예.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요, 진짜 와 21세기에 야 저는 사실 40살이 넘으면 더 이상 거리에 나가서 시위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제가 20살 시절에. 예. 근데 50이 넘어서 그 밤에 길바닥에서 그 수많은 시민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선배들이 나와서 저 장 기자님 86학번입니다. 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김포에서 지금 여기 왔는데 예.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여기 운전하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예. 그 수많은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우리 대에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는 이 어떤 그 염원, 그것을 평가받은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느낌. 기억해야 될 게 지기현뿐만 아니라 그 수원 3인방 정재욱 예, 판사 예. 양반이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할 때 법적 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오늘 그 이진관 판사의 그 저 결정문 보면 판결문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거 무슨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미 구속영장 기각한 어떤 그 결정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지금 보면은 사실은 기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됐는데 이진관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예. 요청을 했죠. 이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하시오. 좀 요청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결국 그 예. 부분에 대한 그렇죠. 설명도 있었고 지금 제가 저희 제작진 통해 가지고 포털 등등의 여러 댓글들 반응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장보고 집에 가는 길에 생중계로 보다가 선고하자마자 길거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네요. 드디어 민주주의가 살아나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워 울다가 잠깐 기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아니 민주주의 만세. 이진관 판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범에 대해서 절반 디스카운트했던 선고를 보다가 올려치기 23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 판사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우리 장윤선 기자가 지적해 주셨지만 지귀현은 각성하라. 그리고 이 한덕수 전 총리의 그동안의 행태를 비꼬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동안에 해온 행실을 보면 40여 년 동안 이리 미끌 저리 미끌거리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도 피해 다녔겠다. 이제 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한 죄값을 더해서 그리고 국민이 받은 충격과 트라우마를 제대로 인식한 진정한 판사의 엄중한 판결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 뭐 돈가스 변호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어디서 돈가스를 먹고 돌아다닙니까? 어디서? 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기분을 느꼈어요. 예. 굉장히 특히 이제 한덕수 최성목 최고 공직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권한 없이 임명하면서 예. 헌법재판소 자체 구성에 개입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 정말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한덕수에 대한 엄벌을 바랬었는데 하여튼 이번 판결이 굉장히 약간 좀 시원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약간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초범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백대현 판사의 백대현 판사의 그게요.
모든 형사 재판에는 형사 재판 제일 뒷장에 이 사람의 전과 기록이 붙어 있거든요. 예. 모든 형사 기록에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전과 기록이 없다. 근데 그거까지 이제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재판에서는 다른 전과 기록이 없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백대현 판사도 사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초범이고라고 표현 자체가 했죠. 초범이고가 네. 사실 초범이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렇죠. 안 되는데 내란에 재범이 있으면 이게 그거를 너무 이제 일상적인 어떤 다른 판결문과 비슷하게 판결을 하면서 그렇죠. 쓰다 보니까 다른 판결문 쓸 때 그냥 초범이고로 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건 예. 자체에 대한 엄중함을 예. 우리가 아쉬워하는 망각한 거죠. 우리가 이제 네. 판결문을 매일 받아보는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초범이고 할 때 전과 기록이 없고라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걸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 특검 쪽에도 그 부분 표현을 그때 물어봤었더니 네. 그거 일반적으로 쓰는 그래. 전과 없다는 표현인데 판결문에 항상 우리는 나오는 아는데 표현, 근데 전과 다만 없다는 이제 표현이에요. 일반적이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네. 아니 무슨 내란에 그러면 뭐 그러니까요. 재범이 있냐 이렇게 받을 수 근데 없을 것 그런 같습니다. 아마 그거까지 정확히 반영을 해서 양형 사유를 이야기를 할 때 아니 근데 그래 한독수 그것도 있지만 당신이 저는 전과 기록은 없다 예.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다 뭐 무슨 받아들인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반으로 디스카운트한 것도 그렇죠. 저는 문제라고 선고 보는 자체가. 거예요. 선고 예. 자체가 그 10년형 저는 그 지금도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이제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문제가 있다며 체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 45명의 국민의힘 대한민국 의원들도 군경이 서로 유혈 사태가 일어날 뻔했죠. 그렇죠. 거기서 무슨 필요하면 칼을 써서라도 경호에 칼이라는 건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게 당시에 제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했던 거예요. 근데 예. 뭐 칼을 써서라도 나를 지키라. 얼마나 총 뭐 왜 가지고 있어. 이럴 때 쓰라고 쓰는 거지. 사실상 그런 것들을 유도했던 그 범법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초범이기 때문에 반으로 깎아주겠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저는 이제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형량이 너무 심각히 보면은 적다 이제 이런 겁니다. 무죄가 났던 부분 중에 이제 일부분 무죄가 났으니 이제 형량이 깎일 수 있는 뭐 올려치기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깎이는 거는 이제 일반적일 텐데요. 하나가 이제 다만 이제 윤석열 1심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란이라는 성격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 무죄가 난 것 중에 그 뭐 저 외신 보도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 사실 내란죄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한독수와 이후에 있을 윤석열 재판에서 그 부분이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면 그 앞에 부분 요 5년 나왔던 그게 항소심 갔을 때 사실은 그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죠. 네.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또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는 그 2부에 출연하기로 하셨는데 일찍 도착하셨다 그래서 바로 불러 드렸습니다. 네. 예, 오늘 초과 근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자를 많이 가져가겠습니다. 오신 김에 저희가 지금 그 한독수 1심 선고 23년 법정 구속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딱 주문 읽는 순간 느끼신 바를 좀 온몸에 이제 전율과 소름이 돋았고. 전주가 앞에 저희가 사이다 준비해놨어요. 드시고도 됩니다. 아 진짜 예. 먹어야 되겠어. 예. 아 사이다 야. 마시는 김규현. 예. 광고 들어오겠다. 예. 김규현 변호사. 이게 진짜 80년 묵은 어떤 한이 터져 나오는. 80년? 우리가 전 역사책으로만 배웠지만 반민 특위 때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 그리고 뭐 전두환이나 이런 12.12 쿠데타 주역들한테 제대로 죄를 묻지 못하고 다시 막 풀어주고 막 이랬던 네. 것에 대한 한 이런 것들 응어리진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어서 진짜 마음속으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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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